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사골 합창 지휘자 김복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시간으로 악곡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곡은 현재명 선생님의 그 집 앞입니다. 그럼 처음 악보를 보면 이 곡을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 악보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은 악보에 있는 많은 표시를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제일 위에 제목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작곡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작곡자는 악보상에 여러 가지를 표시해줘요. 템포도 표시해주고 또 이 곡을 어떤 표정으로 부르라고 말로 써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악보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악보를 들고 곡을 전체 노래 부를 때는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 그건 이태리 말로 템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크게 부를 것인지 작게 부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클라이막스로 갈 것인지 이런 표현을 다이나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 프레이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음악에서 프레이즈는 어디를 더 표현을 할지, 어디를 덜 표현할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 문장으로 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소가 악곡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악곡의 해석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 제가 적어놨습니다. 템포, 다이나믹스, 프레이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악곡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악보를 보고 어떻게 속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속도요. 이제 속도란 우리가 음악적으로 흔히 쓸 때는 템포라고 얘기해요. 스피드하고 템포는 똑같은 말인데 영어적 표현은 스피드고 템포는 이태리어예요. 그러니까 빠르기죠. 빠르기를. 성악곡에는 다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가사는 님에 대한 그리움, 또 어떤 가사는 봄날에 이렇게 꽃이 피는 것에 대한 가사, 또 어떤 것은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찬가, 또 종교 신을 찬미하는 노래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사를 보고 가사의 내용을 쭉 보고 어떻게 이 템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빠르게 할 것인지 느리게 할 것인지. 템포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가사예요. 그 다음에 작곡자가 적어준 템포 기호예요. 어떻게 이것을 노래하라고 템포 기호를 적어줘요. 그 기호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템포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곡은 느리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곡은 빠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악곡의 빠르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느리게라고 말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노래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 이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 서로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1816년에 멜젤이라는 사람이 기계를 하나 발명했어요. 그 기계가 뭐냐 하면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가운데 추가 있어요. 그래서 추를 60, 70, 80 이렇게 점점 빠르게 하게끔 해놔요. 그래서 그 추를 60에다 놓고 움직이면 자기가 60번을 1분 안에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120으로 추를 내려놓고 하면 120, 1분 안에 120번을 움직여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한 시대에는 지금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작곡을 해놓고 나면 거기다가 항상 썼어요. 멜젤의 기호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4분음표에 이게 4분음표하고 옆에다가 M.M. 또 62 이렇게 적어놔요. 이건 뭐냐면 멜젤의 메트로놈이에요. 멜젤의 메트로놈 그 뜻이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62번
1분에 62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똑딱똑딱 그러잖아요. 똑딱 똑딱 이 정도로 노래를 하는 거죠. 오가며 그 집 앞을, 이게 60번이에요. 근데 이제 62번이라고 했으니까 60보다는 조금 빠르겠죠. 그런데 조금 빠르긴데 1분 안에 이 둘을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차이는 없겠죠. 대신에 1분 안에 만약에 80번을 연주하라. 그러면은 60번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 템포를 보고 노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로 표시하는 속도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템포를 표현하는 말들인데 그러니까 멜젤이 이 메트로놈 기호를 개발하기 전에는 이 템포 기호를 썼어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라르고, 그라베, 렌토,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비바체 이런 등등의 말들을 적어놨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느리게고 어떤 것은 보통 빠르게고 어떤 것은 아주 빠르게고 그래요. 라르고, 그라베, 렌토 이건 다 느리게예요. 어디서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곡 자체의 타이틀에도 라르고 이렇게 해놓은 곡도 있어요. 아주 예쁜 곡에 라르고도 있죠. 핸델의 라르고 이렇게 느리게 부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됐나요? 그렇다면 느리게라는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요. 다 똑같은 속도인가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이제 느리게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3개만 적어놨어요. 라르고라고 적어도 느리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라베라고 적어도 느리게 노래하고 렌토라고 적어도 느리게 노래해요. 그런데 작곡자들은 이것을 적으면서 조금 다르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사용했냐면 라르고라고 하면 느리게 부르긴 부르는데 그것을 아주 장중하게 부르는 거예요. 폭넓게. 넓은 초원을 만약에 표현했다. 그러면은 아주 와일드하겠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때 라르고 폭이 넓게 느리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들이 이렇게 쭉쭉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라베라고 하는 것도 느리게인데 이 그라베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느린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곡을 하나하나 느리게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단순히 템포만 느리게가 아니라. 악보를 딱 보면 가사를 보고 또 악보에 쓰여 있는 음표, 긴 음표, 짧은 음표, 또 점이 있는 음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노래는 어떤 빠르기로 노래를 하면 가장 노래 가사에 적합하겠다. 음표를 적어놓는 그 음표 빠르기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막연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잘 모르시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 이제 느린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고 안단테인데 안단테도 안단테 자체에 그냥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곡들도 있어요. 이것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천천히 걷는 걸음, 그 다음에 안단테보다 조금 빠른 건 모데라토예요. 모데라토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데라토는 가장 노멀한 보통의 빠르기예요. 그냥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런 정도의 빠르기 모데라토. 그 다음에 알레그로예요. 알레그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서 어떻게 배웠냐면 알레그로 하면 빠르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태리 말의 알레그로는 실제로 경쾌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보면 경쾌하게 뭘 하다 보면 그게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아마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는 알레그로를 빠르게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빠르게보다 경쾌하게, 기쁘게 이런 뜻이 더 훨씬 이 알레그로 뜻에 맞아요. 비바체는 그렇게 활기차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빠르긴 빠르지만 활기차게 아주 빠르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 정도 템포 기호를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알레그로는 빠르게라는 뜻인가요?
그럼 그 알레그로가 적혀 있으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부르나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빠르게 부른다고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기계적이 되겠잖아요. 똑같은 템포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다면 감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주라고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은 표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악곡 중간중간에 변화하는 템포에 영향을 주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에 영향을 주는 용어 엄청 많아요. 이태리 용어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노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만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타르단도, 아첼레란도, 삐우, 애드리, 포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약식으로 점을 찍어서 써요. 그러면 리타르단도는 뭔가 하면 느리게 하는 건데 노래를 어떤 템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템포보다 점점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점점 느리게 한다는 게. 점점 느리게요. 점점 느리게.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점점 느리게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첼레란도예요. 아첼레란도는 리타르단도랑 반대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점점 빠르게. 점점 빠르게. 이 템포로 노래하다가 어디 순간 이 아첼레란도가 적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빠르게 하는 건데 점점 빠르게요. 갑자기 빠르게 아니고 점점 빠르게. 연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처음보다 2배 이상 빨라졌죠. 템포에 영향을 주는 용어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삐우 매우 빠르게 매우 느리게. 이렇게 애드립 연주자 마음대로 뽑고 조금씩 조금씩 느리게 조금씩 조금씩 빠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빠르기 템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곡을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현재명 선생님의 그 집 앞을 다 같이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하겠습니다. 반지자 선생님 저하고 아무런 사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반지자 선생님 왜 이 템포로 치셨을까요? 반지자 선생님 이 곡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학생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 템포로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는 곡이에요. 전혀 모르는 곡인데 처음 이제 악보를 가지고 반주를 친다고 쳐보면요. 더 경쾌하게 한번 해볼게요. 경쾌하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레그로. 기쁘게 경쾌하게 알레그로. 그런 템포 한번 해볼게요. 두 마리 전 칠게요. 똑같이. 네. 조금 경쾌해졌어요. 똑같은 노래인데 템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프레스토 차 얘기했죠? 비바체 아주 빠르게 가는 거.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기악곡에서는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템포가 있는데 어떤 것을 결정해서 내 템포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가사를 보고, 그 다음에 쓰여진 음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곡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지 템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템포 기호만 안다 그래서 템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현진영 선생님이 그 집 앞은 가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성악곡에서는 기악곡하고 다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가사가 템포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한번 제가 훑어볼게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그죠? 한 집이 있는데 거기 앞을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멈춘 거예요. 그 집 앞에 지금 발이 멈췄어요.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그 집 앞에 멈춰서 서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멋쩍었어요. 누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갔다가 또 다시 멈추고 그런 상황이에요. 배우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조금 갔다가 또 다시 그리워서 그 집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노래 가사의 전체적인 뉘앙스는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옛날에 어떤 추억의 그리움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리움을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추억을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이렇게 눈을 위로 뜨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은 템포를 빠르게 노래 안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가사 뉘앙스를 조금 다 설명했으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템포를 결정해서 노래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템포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업에 같이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수업에는 다이나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 single day